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차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게 링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링크를 하시게 될 때 요거 링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이 동영상 이제 녹화 중에는 이게 지금 보이질 않아서 아무튼 요 탭하고 여기서 드래그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놓고 드래그 여기까지 드래그 해서 이제 버튼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진약품, 뭐 아무거나 뭐 영진약품도 이제 뭐 오늘 보니까는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제가 이제 네이버를 한번 올렸었죠. 네이버를 올렸을 때 제가 몇 가지 이제 시그널에 대해서 얼핏 이제 그 포스팅에 올린 거를 보셨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주봉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건 일봉입니다. 일봉의 과 주봉의 이제 시그널이 그러니까 지표들은 이제 다 동일한데 요건 이제 장중에 켜시면 이제 그 시그널을 리얼타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 지표 그다음에 포크스토어에서 네모 박스 그러니까는 과매도권이죠. 과매도권에서는 이제 네모 박스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추세 상승을 보게 될 때는 위에 같이 중복돼서 그려지게 되고요. 중복돼서 그려지게 될 때 이때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한 예측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위에 보면은 이평선 퍼센트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평선 퍼센트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변하다가 제로로 바뀌어서 플러스로 변경이 될 때 그때 이제 이게 올라가다 산을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인데 과매도권에서 탈출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이평선 퍼센트 지표가 산을 그리고 꺾여 내려갈 때가 대부분 저점입니다.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포크 균형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포크 균형 지표를 보시면 녹색으로 아래쪽,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위쪽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추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래쪽에 녹색일 땐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위쪽에 올라가 있던 상승 추세.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녹색 지표가 있는 그 시기 중에는 저점이 반드시 포함이 되고요. 빨간색 상승 추세라는 이 빨간색 때는 그 시기 안에는 고점이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확대를 해서 따로 보시면 빨간색으로 계속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고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계속 아래 그려져 있을 때 그때 저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과매도권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이 저점인 경우에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휩소, 근데 좋게 얘기하면 이제 매수 타이밍인데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밀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밀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척하면서 진짜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매수 타이밍, 그다음 세 번째 매수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이 포크형 이평선 퍼센트는 올라가는 척하다 내려오고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 그게 좀 보이실 건데요. 잠시만요. 이게 폭이 좁아서 이렇게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올라가는 척하다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다시 횡보를 그리다가 내려오고 요럴 때들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그물망 지표 안으로 들어올 때가 요럴 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건 주봉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봉에서는 이 과매도권에서 언제 뜨서 올라갈지는 일봉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봉에서 판단할 때는 과매도권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일봉에서 언제쯤 사면 좋을까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똑같은 판단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같이 일봉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축소를 해서 너무 축소를 했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 또 상승 추세, 또 하락 추세,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 하락 추세에 이렇게 산을 그리는 포크형 이평선 퍼센트가 산을 그리는 때 과매도권에서 탈출하는 요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과매도권에서 이제 추세가 변하려고 하는 위에 이제 같이 중복돼서 그려지면서 이평선 퍼센트가 산을 그릴 때 요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요 앞에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일봉만 봤을 때는 휩소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한번 볼게요. 대략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본다고 했을 때 여긴 지금 2015년 2월 17일인데요. 주봉에서 2015년 2월 17일, 2월 19, 26, 예, 이때쯤이 되겠죠. 쭉 밀려 내려오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추세에 이때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보면 맞죠? 2월 17일, 2016 죄송합니다. 2015년 2월 13, 20 요때가 되겠죠. 네. 이때 지표들을 보면 이제 녹색에서 아직 이제 하늘색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꺾이진 않았으니까 계속 이제 추세가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거는 보다는 이제 밑에를 보시면 아직 과매도권에 도착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5년을 봤을 때는 여기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타이밍이 아닌 상황에서 여기서 들어가냐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맞겠죠. 마찬가지로 좀 더 돌려서 요때를 보겠습니다. 5월 18일 정도가 되겠네요. 5월 18일을 봤을 때 5월 15, 22일 예. 요 주다 보니까 그러면 요때도 보면 위에 중복되는 시그널은 보이는데 아직 과매도권에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할 거냐 한다면 이럴 때는 이제 고민이 될 수는 있겠죠. 고민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매수를 들어간다면 어쨌든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주봉에서 한번 시그널을 보죠. 요때 예, 대략 요때 6월 19일인데요. 자, 6월 19일을 봤을 때 2015년 6월 19일 요때쯤 예, 여기서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이 한번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걸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 요 시기 근처에서 매수 시그널이 보이고 그다음에 추세 상승에서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이었고요. 장기적으로 봤다 그러면 실패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매수 후에 상승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시그널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뒤로 밀어서 2015년 9월 18일입니다. 2015년 9월 18일이면 8월 9월 대략 이때쯤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주목을 하면 좋은데요. 이때부터 주목을 해서 언제쯤 될까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이게 과매도 시작이 8월 14일이다 보니까 8월 14일 예 그렇죠. 여기서부터 얘는 과매도권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또 밀려와서 여기서 두 번째 매수, 한 번, 두 번 매수하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조금 길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건 10분 봉입니다. 10분 봉이 보이실 거고요. 10분 봉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네이버인데요. 10분 봉을 보시면 여기 파란색 맨 아래 선이 피봇 2차 지지선이에요. 피봇 2차 지지선은 나중에 충분히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쭉 이제 보시면 저는 일단 어떤 게 보이냐면요. 피봇 2차 지지를 깨고 내려가는 순간 하늘색이죠.
수직선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다 고려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피봇 2차 지지를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 요 파란색 수직선이 보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이게 될 겁니다. 보이게 될 거가 아니고 보였죠? 여기도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급격하게 캔들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돼서 원래 지지 예상이 됐던 이 피봇 2차 지지선까지 깨고 내려갔을 때 최저선까지 마지노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걸 깨고 내려갔을 때 그때 보이게 되는 이 시그널입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장중에 계속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 매수가 들어갔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로 분할 매수로 들어갔다면 여기서도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겠죠.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100% 성공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일단 여기도 성공했을 거고 여기도 성공을 했을 겁니다. 여기도 괜찮았었겠네요. 더 가서 이런 경우죠. 뭐 여기는 성공을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샀는데 밀리고 또 샀는데 횡보하다가 또 밀리고 여기서 세 번째 매수 여기서 세 번 매수를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후에 상승을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한 번에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종목은 계속 장중에 보입니다. 내가 종목이 10개를 관리하던 15개를 관리하던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하는 게 15종목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할을 해서 내가 가진 돈이 100이라면 그 중에 한 종목의 최대한으로는 10을 그리고 한 번 매수할 때 하루 매수할 땐 1을 매수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할 매수해서 손실이 날 때도 충분히 심적으로 버틸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한 번에 몰빵을 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 밀릴 때 굉장한 리스크가 그 다음에 굉장한 심적 각오 위축되고 그리고 거기 손절 한두 번은 손절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는 족족 만약에 손절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10종목에서 대략 대여섯 종목만 성공을 해도 손절로 진행을 했을 때 대여섯 종목만 성공을 해도 수익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한다면 그럼 그때는 이제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계략적으로는 지금 너무 동영상이 길어지면 또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고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봉에서 포크스토를 봤을 때 네모박스가 그려지면 과매도권이니까 이때부터는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일봉에서 과매도권에서 탈출하는 시그널이 보일 때 그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장중에 분봉으로 보면서 급작스럽게 밀려 내려가는 것까지 보이면 그때도 똑같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차트를 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